네, 반갑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랜스케이프 외관 외부 환경의 익스테리어 부분을 매핑하고 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관 이거는 뭐 랜스케이프 제공하는 샘플 갖고 하는 거니까 라이벌이랑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특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한 초기 기초 설정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잔디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유리,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작업하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뭐 우드라든가 아니면 워터, 물, 뭐 이런 것들은 바뀐다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물로 바뀌고 또는 유리로 바뀌고 메탈도 금속으로 바뀝니다. 이제 연동이 된다는 것을 네이밍을 인식해서 연동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특히 잔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랜드스케이프에 뭐 잔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 잔디 옵션에서 잔디를 하면 여기 그래스라고 되어 있으면 잔디의 인식을 바로 해주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식이 되는데 잠깐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지금 매핑할 때는 보시다시피 모델 인포에서 하이드가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할게요. 하이드를 체크하면 그룹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룹 안에 물체만 보이고 나머지는 하이드가 되니까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편에서 여기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풀들은 아니고 이제 장식적인 모습을 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를 가서 컬러에서 기본적인 뭐 색깔을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푸른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크리에이트 메타리얼 그 다음에 워터 1 한 다음에 오케이를 할게요. 이미지가 지금 보통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 없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매핑 되어 있는 게 스케치업에 워터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그냥 입혀보겠습니다. 입혀보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물이 매핑은 돼 있다 하더라도 워터라는 인식을 네이밍해서 하게 되면 물의 모양은 같아요. 랜스케이프 메타리얼을 다시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걸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금 그룹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좀 걷어내고 들어갈 자리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핑을 해보면 이번 재질은 외관을 하면서 랜스케이프 메타리얼에서 디폴트 디퓨전 메타리얼하고 이제 뭐 금속 크리오 코트라고 해서 이제 코팅 유막 있는 걸 내부 매핑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물성이 다른 거, 워터라든가 뭐 잔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하이드 시킬게요. 하이드 시키고 아래 부분은 매핑을 해야 되니까 조금 지정을 해줄까 봅니다. 그룹 안에 들어가서 영역을 따로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타일 같은 거로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일, 뭐, 시작은 컬러에서 하시면 편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선택하고, 타일이니까, 디틸리 정도 이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즈 텍스처 클릭한 다음에, 목록에서 보면 타일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타일 괜찮을 것 같네요. 모자이크 타일 한번 줘보도록 하죠. 모자이크 타일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역시 매핑 소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를 보면 이렇게 리프렉션 맵이나 뭐 디퓨전 맵들이 있으니까요. 이용하면 되고 랜스케이프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두께 주는 게 안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 노멀 맵을 적용한다든가 범프 맵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적겠습니다. 얘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얘도 그런대로 괜찮겠네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범프 맵으로 적용해도 될 것 같네요. 일단 디퓨전 맵 선택해서 스케치업에서는 적용을 하죠. 자, 오케이를 해준 다음에 원하는 면에다가 입혀보겠습니다. 입히고 사이즈를 보면 되는데 옆에를 다 입히고 사이즈를 주지 마시고요. 팁을 알려드리면 얘도 균일한 패턴이니까 굳이 툴 페인트나 아니면 텍스처 포지션을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1500 정도 줘보겠습니다. 1500 정도. 1500 정도 괜찮네요. 조금 큰 것 같으니까 1100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1100도 괜찮은 것 같고 1100이 조금 크다 싶으면 조금 과장되게 할게요. 1100 정도 주고 빠져나온 다음에 얘는 항상 메타리얼에서는 스포이드를 찍으면 크기를 연동해서 하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포이드 찍은 다음에 바꿔주면 같이 바꾸기가 편하죠. 따로 맵 사이즈를 조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동해서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니까 메타리얼을 입히겠습니다. 화면이 작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 턱 부분은 타일로 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는 콘크리트로 하는데 뭐 여기까지 물성 줄 건 아니니까 기본 재질에서 콘크리트를 한번 줘볼게요. 콘크리트 준 다음에 기본 재질에서 한번 콘크리트를 줘보겠습니다.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엔스케이프에서는 하이드 시킨 게 저쪽은 보이고 이쪽은 안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네. 어쨌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도 작업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빠져나와서 한번 언하이드 사실은 언하이드 습관이 돼서 저런데 뭐 여기 보면 레이어를 구분 잘 해놨을 때는 레이어에서 바꿔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0 틀려진 게 이제 여기서 라이벌이 보여준다든가 뭐 눈동자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웃라이너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줬죠. 자, 먼저 물이 들어간 부분은 이제 하이드를 잠깐 시키고 물성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하이드를 양쪽 다 시켜보죠. 양쪽 다 시켜보고 물을 시켜놓고 타일의 매핑을 좀 물성을 줘야 되니까 지난번처럼 엔스케이프 메타리얼을 들어가서 엔스케이프 메타리얼에 스포이드를 찍게 되면 이 재질이 나타나겠죠. 재질에서 바스켓 하고 스포이드를 눌러서 찍으면 현재 선택 재질이 나타나고 선택 재질 나타난 재질에서 범프값이랑 이제 주면 되겠죠. 자, 먼저 범프값 설정해서 일단 노멀 맵으로 줘볼게요. 노멀 맵으로 적용하면 노멀 맵은 버전에서 적용이 레벨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2.7까지 그래도 자동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범프값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충분할 것 같고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한번 줘볼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주면 범프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레벨값을 줘서 두께를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그러면 얘로 자, 이 정도면 재질이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러프니스나 광택을 이용해서 반사를 주면 되는데 자, 러프니스를 쭉 낮추면 광택이 이렇게 먹는 걸 볼 수 있죠. 광택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거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광택을 주는 거를 활용하려면 여기도 유즈 메타리얼 해서 리플렉션 맵을 적용해보죠. 그러면 조금 더 사실처럼 묘사가 되겠죠. 매핑이 꼭 들어가서 효과가 안 나면 매핑 개수가 늘어날수록 메모리는 차지하기 때문에 꼭 모든 맵을 채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효과가 나는 정도에서만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얘를 올려주면 메탈릭 올려주게 되면 광택에 들어가서 그 부분별로 이제 타일의 유막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주게 되면 타일 매핑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적당히 좀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물 안에 감춰져 있고 불편한 거는 사실은 리플렉션 맵을 빼도 돼요. 빼고 그냥 적당히 러프니스를 이용해서 값을 조절해도 조금 거칠게 주고 낮춰주면 이게 그냥 편하게 노멀하게 범프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다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물 안에 조명을 달아주는 게 훨씬 좋으니까 조명을 들어온 김에 달아주겠습니다. 물 안에 조명을 양쪽으로 비춰주는 조명을 달아줄게요. 조명은 역시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면 조명이 있죠. 이번엔 IS를 쓰지 않고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조명을 달아주겠습니다. 달아줄 때는 측면에서 비춰야 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떨어지고 이쪽에서 비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방향을 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동일한 면에서 찍은 상태에서 스냅이 수직 직교가 안 걸리기 때문에 클릭 한번 또 지금 위치를 잡아주는데 똑같은 위치를 한번 클릭해주면 직선으로 비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앵글값 반경을 조금 낮춰도 되겠죠. 자, 이 정도 조명을 달아주면 되고 밝기값을 주면 될 겁니다. 밝기값은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이게 낮심과 밤심이 틀리기 때문에 밤 쪽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밝은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밝기값이 지금 신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 두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향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 무브 툴을 이용해서 낮추고 얘는 꼭지점이 파묻혀도 꼭지점이 조금만 파묻히는 건 괜찮은데 아예 중간점이 넘어가면 안 되네요. 중간점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야지만 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점의 끝부분은 들어가도 되는데 아예 나와버리면 안 되네요. 좀 보시면서 하시면 편할 것 같고 조금 아래 방향으로 기울이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면 죽네요, 조명이. 자, 이 정도. 그다음에 더 기울이면 아래로 더 나오겠죠. 상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네요. 당연히 IS를 쓰면 더 멋있어요. 멋있겠지만 용량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으로 조절을 해놓고 하나만 달아주면 이제 됐으니까 얘를 적당하게 카피를 하죠. 먼저 무브 툴에서 얘를 좀 움직여놓고 무브 카피 그 다음에 3개 정도 4개 정도 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 하나 클릭하고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카피가 된 걸 볼 수 있죠. 간격이 좀 부족하면 조금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직면으로 이 정도면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카피해서 반대편에도 둬야 되니까 뭐 얘는 밀러 카피를 이용해도 되겠죠. 미드 포인트 찍은 다음에 수직점 Y축의 수직에서 이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리네요. 반대로 돌리면 밀러 카피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마주보게 보통 달면 좀 그러니까 무브에서 좀 움직이겠습니다. 무브에서 이 정도 사이사이에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도 카피를 하나 해서 이쪽에 하나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을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조명들도 역시 무브 카피를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무브 카피 기준점 잡아주고 클릭하면 양쪽이 카피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연못이라든가 풀 같은 안에 조명을 달아주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맵핑을 한 거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맵핑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조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드 시켰던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맵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나타나지 않겠죠. 이제 스포이드 이용해서 모래 재질을 랜스케이프 메타리얼 지금 돼있어
위에 타입 종류를 기본값에서 디폴트,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워터, 뭐 프리지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워터가 따로 있으니까 벌성이 다른 워터만 설정을 하시면 물로 바뀝니다. 이렇게 꼭 약간 느낌이 틀리실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풀워터를 했던 부분에 이미지가 들어간 물결의 모양과 얘 이미지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모양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원칙적인 물의 색깔이겠죠. 근데 이게 워터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푸른빛의 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물을 속성의 컬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약간 그린 컬러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워터를 선택할 경우에 메타리얼의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인디 세팅, 그 다음에 웨이브 세팅 이렇게 있습니다. 디테일 세팅이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빛의 반사, 그러니까 코스틱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빛이 투과됐을 때 투명한 물체에 물에 투과됐을 때 산란이 일어나는 다이아몬드에 막 빛이 산란되는 것처럼 빛이 산란이 일어나는 것을 세 가지 살펴보는 그러니까 물이다 보니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색깔이 좀 강하네요. 조금 밝게 빼겠습니다. 자, 보면 인텐시티 윈드는 뭐냐면 얘가 동영상까지 같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스틸컷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걸면 동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텐시티 값을 윈드를 올리게 되면 물결이 많이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살짝 움직여보면 물결이 이렇게 많이 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할 거냐 아니면 잔잔하게 할 거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예를 들어서 아래 다이렉션 앵글을 주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파도결의 물결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3도 주니까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갔죠. 물결의 각도에 따라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0도로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수평이고요. 90도로 하게 되면 180도로 한번 해볼까요? 90도로 한번 해볼까요? 90도를 하게 되면 수직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물결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다. 일반적인 정적인 물이니까 이런 공간에서는 강이나 호수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정적인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는 뭐냐면 파도의 높이죠. 웨이브는 이 파도의 높이입니다. 수직적인 이 높이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파도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윈드를 잠깐 올려놓고 한번 확인할게요. 확인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높이 첫 번째 얘를 올리게 되면 파도가 많이 치는 물결이 되겠죠.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높은 그 다음에 웨이브 하이트를 낮추면 잔잔한 물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높여놓고 한번 해볼게요. 아래 보면 스케일이 있는데 물결의 크기입니다. 크기. 얘를 낮추게 되면 물결이 좀 잔잔한 물결이 되고 반대로 높이면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네요. 스케일을 높이면 물결이 많아지네요. 크기는 작아지는데 한번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결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얘를 낮춰버리면 물결이 스케일이 커지죠. 오히려 반대네요.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해서 물결의 종류를 웨이브를 결정하는데요. 적당한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저는 물결은 적당한 정도로 주고 바람은 많이 불면 안 되니까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잔잔한 정도의 물결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물결 모양이 좀 달리죠. 아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 있는 스케치업에 있는 물을 한번 여기다 줘볼게요. 얘를 선택해서 여기다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결이 기본 세팅되면서 조금 달라지는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줘볼까요? 많이 별 차이는 없지만 물결의 크기들은 기본 세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재료 불러오나 기본 꼭 자기가 입혀서 여기서 물결의 종류를 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를 빠져나가면 물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너무 강한지 약한지 한번 보면 되겠죠.
여기 항목에서 너무 강하다 싶으면 조명의 밝기를 은은하게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앵글 각은 조금 더 넓힐까요? 앵글 각은 조금 넓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거나 IS로 바꾸게 되면 IS 한번 바꿔볼까요? IS를 어디다 놨더라? 잠시만요. 다운받은 IS가 여기 있네요. IS에서 한번 이미지를 줘보겠습니다. 조금 넓은 거 한번 줘볼까요? 디스플레이. 이런 거 한번 줘볼게요. 자, IS 조명 들어가면 조명값이 틀려지면서 비춰지는 것도 역시 무늬가 나타나서 이렇게 바뀌겠죠.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될 겁니다. 되긴 하지만 메모리 용량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S를 쓸 건지 안 할 건지 퀄리티에 따라서 조금 디파인 한번 해볼까요? 디파인보다는 이게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골라야 되는데 이미지에서 넓게 퍼지는 거 X도 괜찮고 XL로 정도 한번 해볼까 봐요. 아니면 스카터? XL로 스카터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XL로가 넓게 비치네요. 밝기를 좀 죽여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풀 안이나 뭐 이런 데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잡아주면 훨씬 좋다. X로가 아니면 스카터로 한번 바꿔줄까요? 이미지 보시면서 IS 파일은 고르시면 되니까 스카터 라이팅 이 정도 넣으면 은은하게 비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재질이 입혀진다. 라이팅까지 해서 기본적인 뭐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낮이니까 그런데 밤침으로 낮추게 되면 바뀌겠죠. 이렇게 밤에는 조명이 이만큼 밝습니다. 그럼 낮신이라고 해서 이게 뭐 어둡고 밝고 이게 아니니까 조금 선택을 하셔서 조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낮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절이 좀 오는 상태 됩니다. 스케치북에서 다시 조절하면 오늘은 태양의 시간대가 설정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제 잔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본값이 이게 아마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이 잔디가 입혀져 있는데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매핑해서 그래스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보면 스포이드 찍어보면 알겠지만 잔디가 그래스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해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녹색이 되어 있는데 이 잔디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잔디를 바꿔보면서 여기까지 같이 먹었네. 매핑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재질을 뭐 잔디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렇게 교차시켜서 하려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잔디를 한번 새로 입혀볼게요. 이렇게 전체가 녹색인 잔디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는 잔디를 입힐 때도 있겠죠. 지금 다듬어진 걸 한번 볼게요. 잔디를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매핑으로 잔디를 한번 줘보죠. 그룹 안에 들어가서 가운데 부분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룹 안에 들어가면 이 면만 선택이 되겠죠. 이 면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하고 같이 선택을 해볼까요? 면이 좀 깨져 있어서 자, 새로운 슬롯 컬러 매핑에서 기본적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주죠. 그 다음에 아마 텍스처 보면 잔디 질감을 한번 찾아보죠. 잔디 질감이 메타리얼에 보게 되면 이런 질감을 한번 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슬롯에서
보면 이게 픽 에리어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라운드 매핑하는 사이즈는 되게 크거든요. 대지가 배경 대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실측 사이즈이기 때문에 되게 크죠. 이럴 때는 보통 매핑 소스 찾아보시면 그라운드에 관련된 매핑은 사이즈가 큽니다. 한 50메가, 40메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기본인데 그럼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당연히 퀄리티를 높일 때는 이렇게 작은 매핑을 하게 되면 타일링이 돼버려서 반복적이어서 그라운드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불규칙한 매핑은 어색해요. 그래서 크게 입력, 큰 사이즈의 메타리얼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일단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작은 사이즈로 한번 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열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재질을 지금 선택한 데다가 한번 입혀보도록 하죠. 입혀보면 재질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보시다시피 이미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라운드의 대지는 엄청 넓은데 이미지는 작다 보니까 많이 죽었죠. 그래서 얘를 역시 에디터 들어가서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한 6000 정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대지가 넓으니까. 지금 메모리가 꽤 많은데도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약간 이렇게 스케치업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용량을 좀 줄여가면서 DPI는 매핑 DPI는 72 DPI 기본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입혀봤더니 너무 큰 것 같죠? 한 사이즈를 3000 정도, 4000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0 정도 줬더니 적당히 들어갔네요. 뭐 이 정도면 아까보다 질감은 좀 더 자연스러운 잔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이동을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건 조금 자연스러운 잔디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잔디를 입혀주고 나면 지금 그라운드 맵이라는 걸 입혔는데 이제 얘는 이제 기본에서 이제 노멀 맵이나 형태를 주면 되겠죠. 일단 명칭에 그래스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튀어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잔디라고 해서 뭐 이렇게 평평한 건 아니니까 약간 굴곡을 주기 위해서 노멀 맵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하는데 엔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자 메탈 슬롯에서 노멀 맵을 이용해서 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잔디가 들어와 있고 범프 값이 있는데 여기서 클릭 여기는 노멀 맵으로 질감을 주게 되어 있네요. 범프 값을 클릭해주면 범프에 노멀 맵이 자동으로 선정이 되면서 확대해서 보면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 잔디에 굴곡들이 은은하게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죠. 사실은 뭐 스케치업에서 먼저 뭐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굴곡을 주고 하면 더 사실적이죠. 사실적인데 지금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노멀이 들어가 있고요. 2.8을 쓰면 상당히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는 광택 반사, 리플렉션은 필요가 없죠. 근데 얘는 속성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잔디니까 여기서는 매핑하고 질감은 표시되어 있는데 타입에서 그래스, 잔디를 선택하게 되면 잔디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디가 속성에서 표출돼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역시 매핑이 가지고 있는 질감하고 매핑이 가지고 있는 색을 따라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잔디가 꼭 녹색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잔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의 잔디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될 수 있게끔 잔디가 나오게 되죠. 조금 색상수를 주고 싶다고 그러면 스케치업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칼라바를 이용해서 줘도 돼요. 약간 칼라바를 녹색에 가깝게 옮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옮겼네요. 옮기게 되면 밝게 하거나 조금 어둡게 하거나 이걸 선정할 수가 있죠.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용량 때문에 조금 버벅대네요. 컬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리셋 컬러 눌러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디를 주면 된다. 잔디를 주는데 잔디 아까 워터랑 마찬가지예요. 잔디를 주고 나면 이게 랜스케이프에서 카펫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뭐 V레이퍼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카펫 질감도 낼 수 있어요. 그걸 조절하는 게 그래스를 선택하면 아래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스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잔디 높이, 그 다음에 버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하이트 높이의 변화, 그러니까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있는 편차를 주는 거고 기본적인 높이는 하이트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위에 거를 하이트, 전체적인 하이트를 높이면 잔디가 이렇게 올라가서 숲속처럼 덮일 수도 있고 낮추면 아주 잔잔한 잔디가 되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잔디의 높이를 본인들이 원하는 높이대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너무 높으면 어색하니까. 다음에 버리에이션은 하이트 베리에이션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불규칙한 정도거든요. 얼만큼 튀어나오고 나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곱슬머리냐 생머리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걸로 하고 싶으면 얘를 낮추면 되고 높이면 되고 이걸 적당히 조절을 하면 뒤섞임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높이의 뒤섞임을 조절할 때 얘로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이런 강도의 조절을 통해서 잔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값 돌릴 땐뭐 셋불용값 이건 기본값이 지금 들어가 있나 본데요. 리셋이 안 먹네. 자, 이렇게 해서 잔디를 만들어 주면 돼요. 잔디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잔디를 주게 되면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메타리얼을 옆에 것도 같은 거로 옮겨가고 싶으면 얘였죠, 얘.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 안에 들어가서 부분적인 선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얘 클릭하게 되면 얘도 같이 어울리게끔 조금 자연스러운 잔디가 되겠죠. 완전한 녹색이 아닌 어울리는 잔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랑 잔디. 이쪽 물이 너무 진하네요. 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기본 세팅 되어 있던 건데 워터라고 되어 있고 물 깊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웨이브를 조금 줄까요? 흔들림을 앵글 그 다음에 높이 조금 주겠습니다. 잔잔한데 물이 흔들리는 정도 만들어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팅을 해나가죠. 입구 부분도 조금 질감을 달리 줘볼게요. 그 부분도 질감을 좀 달리 줘서 아래 부분도 너무 흰색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아랫부분 맵핑을 콘크리트로 한번 줘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두고. 자, 메탈에서 한번 새거 만들어 보죠. 칼라. 그 다음에 아무 시즌을 선택한 다음에 뭐 이름은 편하신 대로 주고 콘크리트 있는 거 한번 입혀볼까 합니다. 콘크리트 조금 얇은 색 없나? 얘로 한번 해볼까요? 얘로 한번 해보죠. 그냥 콘크리트 여기도 보면 질감이 있는데 기본적인 질감 얘가 조금 밝은 거 얘 베이스로 한번 해보죠. 베이스 입력하고 위에 게 연동이 되네요. 위에 거를 바꿨나 본데 이름이 그래서 적용을 하고 이면과 이면 한번 입혀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를 조절할 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나머지 걸 스포이드로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 하나 선택하고 재질을 입혀 볼게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5000 정도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매핑 퀄리티가 뭐 TIF나 이런 것도 다 써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너무 퀄리티가 올라가요. 그래서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상태적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매핑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옆에 것도 스포이드를 얘를 찍어서 얘를 입혀주면 되겠죠. 반대편도 입혀주겠습니다. 스케치업은 작업하면서 다운율이 높기 때문에 오토 백업이 있지만 수시로 세이브를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얘랑 얘를 입혀보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메타리얼을 하나하나씩 다듬어 가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줘야 되겠죠? 당연히 마스크 툴이 왜 들어가 있지? 마스크 버리겠습니다. 셀프가 빠져 있고, 자 메탈 에디터 범프 값 줘서 노멀 맵을 주고 그러니까 노멀 맵을 들어가면 용량 차이가 지금 2.8부터는 그게 CPU 점유율이 좀 낮아졌는데 노멀 맵을 많이 쓰면 CPU 점유율이 2.7까지는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점유율이요. 그래서 많이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고 그다음에 광택 같은 건 주지 않을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입구 부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입구 부분을 가서 입구 부분은 유리랑 샌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금속성 샌딩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어떤 재질일까? 들어가 있는데 메탈레이트 들어가 보면 샌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광택이 죽어 있네요. 이렇게 그로시네스가 들어가서 메탈릭이 광택이 가 있는 거고요. 이 프레임 입구 엔트런스 부분에 이 캐노피 프레임을 갖다 한번 다시 다른 매핑으로 해보려고 해요. 여기를 조금 더 내추럴하게 금속 부분으로 부식 금속 같은 걸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메타리얼 칼라 그 다음에 이미지 아무거나 선택하고 크리에이티브 뉴 선택해서 브러쉬 일반 이름 주고 부식 칠판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칠판 재질 그래서 아마 소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거 보면 여러가지 이런 재질들이 있을 거예요. 얘로 한번 해볼까 봐요. 로스티 면 5번이죠.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찾으면 되니까 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디퓨저 값 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있고 뭐 다 있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 디퓨저 주고 적용해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재질이 들어왔으면 하나씩 주면 되겠죠. 역시 얘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이즈를 결정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 자, 이렇게 재질을 줬습니다. 들어갔고 사이즈를 일단 1000 어휴 정말 많이 버벅이네요. 매핑을 좀 놓더니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놓고, 어느 정도 사이즈를 조절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면이니까 얘를 오른쪽에 텍스처 포지션을 이용해서 주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처 포지션, 그다음에 녹색 기준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금 조절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동클릭. 자, 끝났으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얘를 찍고 나머지를 주면 되겠죠. 좀 너무 큰 것 같죠? 이미지가 좀 줄이겠습니다. 밑에 가서 얘는 450 정도 줄까 봐요. 보통은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동영상 찍고 하면서 해서 이게 조금 많이 느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는 트윈모션이나 루미온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뭐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칠은 질감 좋고요. 이렇게 주고 나면 사이즈가 다르게 움직일 때는 물론 얘를 프리도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프로젝션 매핑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작업하기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긁어서 선택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서 하면 사이즈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좀 잘 되고요. 지금 일단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금속 질감으로 좋습니다. 이젠 랜스케이프 메타리얼 가면 여기 역시 범프맵인데 노멀 맵을 안 줄게요. 노멀 맵 주지 말고 그냥 하이라이트 맵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하이라이트 맵을 줘서 범프맵 값을 대신하게 하고 질감을 조금 낮춰 놓을게요. 얘도 블랙 화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질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필요 없으니까 주고, 러프니스를 값을 쭉 내리면 광택이 나죠. 좀 올려주고 뭐 메탈릭도 좀 올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은은하게 이렇게 질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매핑이 있으니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데까지 다 줄 필요는 없어요. 범프, 노말, 뭐 하이라이트까지. 근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러프니스 있네요. 여기 이미지. 얘가 이미지 용량이 몇 정도 될까? 4000바이군요. 4000바이니까 용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자, 어쨌건 이렇게 주면 러프니스 값도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 메탈릭 정도만 강도를 조절해서 약간 광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질을 입혔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재질을 입혀가면 웬만한 퀄리티보다는 훨씬 낫게 만들 수 있죠. 이런 퀄리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블록 한번 바꿔보죠. 보도블록이 별로 안 예쁘니까 자갈로 되어 있는데 얘까지만 한번 바꿔보고 외관은 세팅하고 하늘 대기 환경 세팅하는 걸 한번 보고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그룹핑은 자, 여기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새로운 재질 역시 가져와서 칼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칼라에서 이왕이니까 회색 계열로 한번 하죠. 그 다음에 그레이트, 메타리얼. 자, 이미지는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보도블록이죠. 얘를 이용해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디퓨저 이미지 갖고 스몰 사이즈로 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스몰 사이즈로 해서 한번 입혀볼게요. 그 다음에 입힐 때 너무 사이즈가 작을 것 같으니까 얘를 한 2000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미지가 너무 큰 게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보통 실무에서 쓴 전체 모델링을 안 하고 부분 스틸컷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해서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몇 군데 이미지 하나가 50메가짜리 이런 게 들어가서 좀 용량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 들어왔으면 얘를 입혀주면 되겠죠. 뭐 사이즈 조절할 필요도 없네요. 2000 정도 줬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얘도 입혀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됐죠. 뭐 정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입혀진 거죠.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보더 블록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뭐 패턴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깔아도 되겠죠. 지금 이 돌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입구 부분에 이 돌 중계 용량을 제가 30메가짜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건데 얘는 우드로 한번 바꿔볼까 봐요. 그러면 용량 작은 거로 바꿔야지 안 되겠네요. 바꿀 때 꼭 스케치업에서 한번 입힌 재질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스포이드로 찍은 다음에 이 재질을 경로만 따라서 바꿔줘도 되니까 경로만 따라서 바꿔주겠습니다. 눌러서 폴더 이번에는 랜스케이프 재질 중에 우드가 있으면 우드로 용량 작은 걸 한번 바꿔볼까 봐요. 그래서 기본 우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열기. 그러면 우드 재질로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프 값도 바꿔주면 되겠죠. 범프 값을 해서 똑같은 우드에서 바꿔주겠습니다. 선택, 열기. 바뀌었겠죠. 나가면 사이즈가 됐고, 러프니스 들어간 이미지는 필요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광택은 좀 줘야 되겠죠. 광택을 좀 주기 위해서 러프니스 값 조금 낮추고 광택을 좀 올려주면 어느 정도 거칠기가 묘사가 되고 반사가 들어간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범프 값은 조금 올리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질감을 좀 더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질을 랜스케이프 메탈 자체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나뭇결이 좀 크다 싶으면 얘를 주기 위해서 얘 그룹핑 되어 있으니까 한번 프리터 툴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프리터 툴스에서 전체 크기를 긁어서 이렇게 하면 영역들을 선정할 수가 있어서요. 클릭한 다음에 한꺼번에 조절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죠. 방향들이 틀려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따로 선택해서 해도 됩니다. 또는 자,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봤고요. 아니면 에디터 들어가서 바꾸셔도 돼요. 400 정도, 400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보드블럭 깐 것도 지금 보드블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거친 질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물성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보드블럭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재질, 그 다음에 메탈 에디터 들어가서 범프 값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몰에서 보면 여기 들어간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프 값을 줄 때 하이라이트, 그로시네스, 그 다음에 노멀맵 있네요. 그러면 일단 거칠기 얘를 한번 그냥 줘볼까요? 하이라이트로 이때 보면 범프의 화이트 블랙의 그 강도에 따라서 질감이 들어가는 게 달라지니까요. 잘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를 줬는데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줬는데 좀 약하다 싶으면 노멀 맵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노멀 맵은 변동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노멀 맵은 조금 사이가 좀 많이 들어간 거로 하고 싶으면 그 이미지 중에 블랙 화이트가 대비를 포토샵에서 수정을 해서 변형을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기존 맵 중에 블랙 화이트의 대비가 심한 걸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얘를 한번 크로스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블랙 화이트가 심한 거니까 범프 값도 같이 심하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라인만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되겠죠.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된 부분. 그러면 들어가고 튀어나온 부분이 영역 부분만 좀 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러프니스를 주면 조금 더 질감이 사는 질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빼도 되겠네요. 조금 낮추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질감 범값 줬고요.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